레이 카운티 재무관 할리 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보도해드리는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민운동인 노킹스 시위와 행진이 18일 시카고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 50개 주 2,500여 곳 이상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에는 왕이 없다는 구호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권한 남용과 군대 도시 배치, 이민법 집행 강화, 민주주의 훼손 시도 등에 항의하고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위로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보스턴,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서 작은 마을까지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시카고에서 최고조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주택가의 연방 요원들이 수화 스타일로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맞서 시정부와 주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새벽 1시경 주택가 건물을 급습해서 문을 부수고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7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당국은 갱단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37명 중 폭력 범죄 혐의가 입증된 사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속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의 강경 단속에 맞서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 정부가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시는 시 소유지의 연방 요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아이스 프리존을 설정하며 지역 방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정부와 시카고시는 또 연방 행정부의 주 방위군 추가 배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SC 남가주대학교 박사과정에 중국 국적 유학생이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피의자가 상습적인 성범죄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카운티 검찰은 USC에 2021년부터 재학 중인 박사과정 학생 웡스자를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강제 강간 약물 또는 마취제를 사용한 구강 성교 및 성적 침해 등 8개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만난 최소 3명의 여성들에게 음식이나 음료에 무력화시키는 약물을 몰래 투여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웡이 상습적인 성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제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지난 9월 2일 법원 심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석 없이 구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웡은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고 평생 감옥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가 수도 키이우 도심에 세워진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암호화폐 시장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 사망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지난 11일 암호화폐 투자자인 콘스탄틴 갈리치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갈리치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에는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록된 총기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갈리치의 사망은 그가 주변의 심리적 고통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시기와 맞물려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는데요. 외신들은 갈리치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 폭락으로 최소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망 전날 가족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을 토로하며 작별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공화당 진영의 정책 추진에 균열이 노출되기 시작했다고 악시오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 일터 급수 문제와 타주 국가방위군 투입, 그리고 헬스케어 및 에너지 혜택 취소 등을 놓고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반대 및 반감을 표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움직임은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꼽혀온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의 반기입니다. 그린 하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를 포함한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리한 일터 급습이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동의 없이 타주 국가방위군을 동원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중남미 국가 중 우루과이가 처음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통 완화라는 민감한 문제에 중남미 국가 중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 상원은 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으로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 시항에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해 8월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바 있어 우루과이 정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통과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전해드린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 할리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